얘 고집쟁이. 왜 왔어? 너? 응? 너 취직 때문에 왔냐? 네. 응. 직장 때문에 온 것 같아. 네, 맞아요. 취업이 너무 안 돼. 취업이 안 돼요. 1차도 붙고 2차도 붙은 애 면접 가서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잖아. 아이고. 너 그래서 속상해서 지금 막 맨날 혼자 울잖아. 진짜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 너 취직 때문에 왔잖아. 다른 거 없어. 내가 보니까 다른 것도 없어. 남자도 넌 남자한테도 관심도 없어. 진짜요. 넌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보니까 그래. 오로지 취직해서 돈 벌어서 내가 아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남들 해보는 거 해보고 싶은데 내가 얼굴도 못난 것도 아니고 학벌도 짧은 것도 아닌데 연병을 왜 뭐 때문에 안 되는지도 그거 궁금해서 지금 왔잖아. 근데 그냥 중견기업은 대기업 이번 책 아깝게는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만 되는 거죠. 욕심을 좀 버리면 안 될까? 맞아요. 그치?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레떼루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맞아요. 그치? 대기업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야. 중견기업도 좋은 직장들이 무척 많아. 그렇잖아. 눈높이를 좀 낮춰. 나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한 3년 하다가 이직하면. 아 그래? 그때 가서 또 내가 경력을 쌓아서 또 경력 싸움 뽑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경력으로. 네. 그러면 그 경력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기술직이란 말이야. 그럼 본인이 거기서 경력을 탄탄하게 쌓아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리는데 지금 취직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중소로 낮추면 바로 취직돼요. 그것도 조금 힘들겠어. 진짜요? 응. 어머야. 그럼 어떻게 더 노력하면 돼요? 이렇게 갖고 되는 일은 있다고 치는데 네. 내가 볼 적에는 애기야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셔? 네. 응. 근데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신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누가 돌아가셨어? 작년하고 재작년.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좀 몇 년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네. 그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너희 아버지네 본향 선산 할머니 증주 고족주 할아버지 너희 선산 누가 만졌어? 아빠가? 아빠가 만졌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운세가 없는 게 아니야. 네. 조상의 선형을 만져놓고 너의 앞길이 다 닫혔어. 너가 못나서 대기업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너 똑똑한 아이야. 그리고 예의 범절 모든 사람들이 호감형이야. 너 이렇게 면접 이렇게 서류 놓고 하면은 아우 다 좋아해. 근데 뚜껑 딱 열면은 불합격입니다 그래. 그치? 합격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아, 그게 합격 될 줄 알았는데 다 호감형이야. 우리 애기씨를 놓고 보잖아요. 다 호감형이야. 이런 스펙을 갖고 이런 정도의 성적 갖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중견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호감이 가는 건데 본인은 다 잘 봤어. 근데 뚜껑 딱 열면 띵동댕 하고 와야 되네. 띵 하고 말어. 그래서 그래. 올해 안에도 힘들어요, 중소도? 응. 진짜요? 응. 큰일 났네. 큰일 났지? 네. 그래. 너 꿈자리도 겁나게 사나울 건데. 맞아. 특이한 꿈 많이. 괜히 이상한 꿈만 꾸잖아. 네, 많이 꿔. 아주 뭐 이상한 꿈. 맞아. 내가 막 그 생각지도 않았던 막 이상한 일들 막 그냥 잡다한 꿈만 꿔 너. 그죠, 그러죠. 반복되잖아. 그치? 네. 근데 그 꿈이 주기적으로 와. 돌아가면서 필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야. 맞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치? 반복. 우울증 안 온 것만도 고맙다고 그랬디요. 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울증은 안 와. 너 성격 되게 야무진했거든. 그리고 남한테 요만큼 소리도 안 듣거든 우리 애기씨는. 그리고 정확해. 내 물건 손댔던 너 알긴 하지? 맞아요. 그치? 살짝 결벽증도. 결벽증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남자도 못 만나.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가 마음에 문을 안 여는데 어떤 놈이 너를 갖다 독여가냐. 매 맞아 죽으려고. 요즘에 잘못 건드리면 성추행했다고 다 고소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있어야 돼.
네 마음이 취직이 되고 세상을 보는 견문이 좀 넓어지고 네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남자가 눈에가 들어올 거야. 지금은 너의 모르지 목표는 취직이야. 엄마 아빠 잔소리도 듣기 싫고. 올해까지 취업 못하면 월세 안 내준다 했는데 엄마가 그랬어? 아버지가 그랬어? 아빠가 그치? 네, 요래 해야 되는데. 아, 니네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왜 너한테 그러니? 아, 가만히 있는 선영을 왜 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파닥쳐갖고, 다 만져놓고서는 딸내미 앞길 싹 막아버렸잖아. 야무진 딸내미 갖다 망해놨잖아, 네 아버지가. 그래놓고 뭘 월세를 안 대준다 그래. 네 아버지도 너 닮아서 아주 보통 깐깐이가 아니여. 고집세시고 네 엄마는 그 비유 맞추고 딸내미 고집세죠. 아빠 고집세지. 네 엄마는 맨날 한숨이다 그냥 입 닫았어 자꾸. 알아서 해려면 하고 빨라면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주식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그건 네 운세에 맡겨. 그거는 나한테 주식 얘기 물어봐. 코인하고 주식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임마. 아, 그럼 저는 결혼 같은 건 언제예요? 내가 그랬잖아. 취직이 돼놓고 네가 사이에서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사이에 관록을 먹고 하다 보면 너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때서 들어온다 이 얘기야. 그게 조금 기다려. 지금 나 연애나 많이 하고 가 지지배야. 가시나야. 연애도 안 해보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했잖아. 별로 안 돌아다니긴 했어요. 그래요. 너 남자 손 몇 번 잡아봤냐? 아,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좀 길게 사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뭐 딴 데로 갔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그러니까 좀 가볍게 만나는 거 같아. 그렇죠. 가볍잖아. 야, 네가 성격이 좀 못돼 처먹었어. 그러니까 조금 유하겠어. 아니 좀 냄새만 나면 어때요? 닦으면 되고 네 물건 만지면 어때요? 같이 갖다 놓으면 되지. 아,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줘요. 그걸 고쳐야지 놈아 네가. 네 몸에서 냄새 안 나는 줄 알아? 네 몸에서도 냄새 나 임마. 야, 너가 아무리 깔끔해도 너 똥 누면 다 똑같이 똥 냄새 나. 근데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아가. 쉽게 생각해. 뭐든지 편하게 생각하고 보는 눈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살기가 편안해져. 본인 있잖아. 그렇게 되면 신세 벗고 시집가잖아. 신랑하고 옆에 못 오게 해요. 신랑 잠아 같이 앉아. 아, 근데 지금 사귀는 사람이랑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결혼까지 안 넘어가요? 뭐가? 지금 마냥 하면 안 가지. 아, 그래요? 그려. 애기 나면 어떻게 키울래? 근데 지금 사귀는 사람이랑은 진짜 나는데요? 그려. 성격을 좀 많이 고쳐야 돼 우리 애기 씨는. 다른 거 없어. 취직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계셔서 그 부분에서 녹감이 붙으셔서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중견기업 정도를 넣으시면 아마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취직이 되면 들어가세요. 아셨죠? 거기 가서 스펙을 쌓으세요. 근데 그 중견기업 중에도 아마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있다 보면 아마 거기에서 스펙을 쌓으면 대기업에서도 되게 선호하는 그런 직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서 스펙 쌓으시고 2, 3년 있다가 저기 큰 기업체로 들어가셨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성격을 조금 지저분한 것도 보고 좀 성격을 좀 조금만 많이 좀 바꾸세요. 그러시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좀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아버지 잘 사는 거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많이 버는데 많이 나가요. 아까 네 아버지 잘 사는 거 아니잖아. 그잖아. 벌긴 잘 벌으셔. 맞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쌓였으면 니네 집 아주 가쁘요. 맞아요. 많이 버는데 다 나가요. 다 나가잖아. 맞아요. 아빠가 그만큼 버는 만큼 난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너한테 우리 애기 씨한테 할 말이 아니야. 아까 내가 지지배라 해서 미안한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 애기 씨가 이쁘니까 조카딸 같아 내가 볼 적에는. 근데 우리 애기 씨는 다 좋아. 똑똑하고 야무지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다 좋아. 본인 낭비 안 해. 맞아.
진짜야. 냉장고에 뭐 하나 사다 놓으면 딱 떨어져서 사다 놓지. 절대로 있는 거 또 사다 놓고 그렇게 안 써.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이걸 먹어서 남길 것 같으면 더 적은 양을 시키고 계산 잘 하잖아. 그러니까 애기씨가 난 이뻐서 그렇게 얘기했어. 오해는 하지 마셔. 근데 애기씨가 다 좋아, 그런 거. 근데 아버지가 조상을 너무 모르셨어. 근데 재산은 진짜 열심히 하고. 엄마가 잘하는 거지.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네 아버지가 시키니까 네 엄마 맞아요. 네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끙끙대고 네 엄마 하는 거 아니오. 잘하는 건 잘하는 거야. 제사는 유교 사상에서 제사를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밥을 드리는 거고,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일은 거기에 수많은 경과, 어떤 경과,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드리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를 드리고, 과일을 좋아하셨던 분은 과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물을 차려놓고 옷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만치 않은 조상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한많은 조상이 왔을 때는 자손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당신의 가슴에 응어려졌던 부분들도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을 풀어주는 거지. 제사는 그냥 자손된 도리로서 진지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상을 모른다는 거는 이런 걸 안 믿으신다는 얘기요. 뭔지 아셨죠? 네. 내가 아버지가 당신 본인 성격상으로 놓고 보잖아요. 본인 아버지는 조상님 예우는 겁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또 엄마도 거기에 순응하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많은 돈을 벌었어도 다 나갔어. 그래도 쓸 돈은 있으셔. 없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 마냥 은행에 막 빚이 수백억, 당신 아버지는 빚지면은 죽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니까, 우리 애기씨는 취업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내가 보지만은 지가 본인이 얘기하는 대기업은 안 돼. 그래서 중견기업에서도 괜찮아. 지금 되는 자리 가봐봐. 이 부당 아저씨 말이 맞을 거야. 이 삼촌 말이 맞을 거야. 가서 거기가 있다 보면은 그 거래처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 중견기업들은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큰 산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카페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하는데 맞아요?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라고 그래. 엄마는 야무져. 그러니까 엄마는 해야 돼. 이제 다 키우셨잖아, 자손들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생활과 취미를 갖고 싶어서 카페를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해도 돼. 크게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엄마도 수완 좋으신 양반이야. 아버지는 정해져 있어, 라인이. 친구 라인이. 근데 엄마는 라인이 엄청나게 넓어. 엄마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요. 그죠? 엄마는 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저는 근데 막 올해가 제일 힘들고 다음에는 괜찮. 이것이 이제 기간이 지나야 돼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돼. 할머니 생존에 계시죠? 외할머니, 네. 응.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친할머니는 계모예요.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 큰 할머니, 원 할머니는 아버지 낳아주신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 네네. 일찍 돌아가셨잖아. 네. 응.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시골 내려가실 거죠, 집에? 네. 할머니, 본 할머니 있잖아. 네. 할머니한테 가서 성묘 좀 갔다 와. 할머니 저 좀 추운데 취직되게 좀 해주세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아셨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할머니 박하사탕 좋아했고, 할머니 빵 좋아했어. 찐빵 사갖고 가서 할머니 산소에다 넣고 밀고 이렇게 인사하고 와. 그리고 건강한 거 적었었는데. 뭐? 뭐 또 적어갖고 왔어? 그렇게 꼼꼼하게 살지 말라 그랬지? 근데 또 제가 근데 또 덜렁대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형식 이거 지켜라 했는데 그 형식 이렇게 네 고집이 세서 그래, 그거는. 그거 근데 해석서 잘 적응할 수 있어. 취업 돼도 걱정이. 그거는 이제 그거는 본인이 애기씨가 그거는 이제 하면서 시행착오로 겪고 혼도 나고 그러면은 고쳐져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일이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근데 본인이 지금 그 전공했던 과목이 뭐야? 경영이요. 경영이잖아. 네. 컴퓨터 잘해요? 아니요, 잘 못해요.
진짜 기본만 해요. 그냥 엑셀이랑. 근데 경영학 정도인데 그럼 본인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영업이나 뭐 기획이나 기획 쪽으로 가시면 해외 좋아요. 영업은 안 되는 거요? 해외 영업은 안 돼. 기획 쪽에 갔다가 네. 거기서 견문을 넓히고 해외 영업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동생들 괜찮은지? 이번에 수능 치는데 별걸 다 물어보네. 인서울 하려고? 한 명은 인서울인, 한 명은 잘 갔는데 더 좋은 데 가려고 다시 치는 거고 한 명은 하나는 재수하고 네, 한 명은 그렇고 한 명은 이제 처음 잘 처음 치는 거. 둘 다 인서울 하려고? 한 명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한 명은 그렇게 잘하진 않아. 뭐 지금 올해 시험 본 애가 둘 다 올해 시험 보는데 그 처음 보는 애가 공부를 잘 못하고 다시 보려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냥 운에 맡겨. 그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준다 해도 그 아버지가 가장 크게 건드린 게 산소야.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문제는 야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폐암 조심하시라고. 다른 건 뭐 없어요? 항상 걱정되는 부모님 건강. 그러니까 아버지 폐암 조심하시면 돼. 어머니는 다른 건 없는데 우울증이 올까봐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울증 걱정하시라고 그러고, 근데 엄마는 카페를 차리면은 우울증은 안 오실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폐암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네. 동생들은 하나는 인서울 예비 번호 뽑고 기다릴 거고, 하나는 지방대학도 그렇게 센 데는 못 갈 것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거는 기다려서 되는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번에 큰애는 올해 보는 애, 걔는 인서울을 하는데 지가 데리고 가는 과목이 운이 좋으면은 예비 번호 뽑았다가 나가면은 붙을 거고. 운이야, 그것도 운세야. 내가 볼 적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요. 끝났슈.